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코스피가 4200포인트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국내장이었는데 삼성전기는 조금 빠지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죠. 빠지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해도 올라만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쉬었다 가는 구간 당연하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점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익 챙겨가시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죠? 정보는 곧 돈,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빠지는지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8월달부터 이때 7월 말부터 8월달 두 달 동안에만 8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추세 여전히 살아있고 흐름도 굉장히 좋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정배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이어나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악재가 있어서 힘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좋은 내용 나와줬습니다. 유리기판으로 브로드컴 뚫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건데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핵심은 브로드컴의 복수 샘플 공급 중이고 삼성전기가 샘플 타입이 글래스 코어 기판이다. 월 2만 장 규모 양산 투자 계획이다 라는 내용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브로드컴과 유리기판 공급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현재 2027년 연말 전후로 양산한다라는 목표로 샘플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래스 기판 복수 샘플 공급하고 있고 타입은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합니다. 글래스 인터포저보다는 이 코어 기판이다 라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월 2만 장 규모의 양산 투자 계획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유리기판이면 유리기판이지 인터포저는 뭐고 코어 기판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유리기판이라고 퉁을 쳐서 말을 하지만 사실 글래스 기판이다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반도체 AI 반도체와 이 HBM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이 실리콘 인터포저 이 부분을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데 이름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지만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이 실리콘을 유리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게 글래스 인터포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리츠 볼리드 어레이 FCBGA 그 안에 보면 중간에 코어가 있어요. 기판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이 중심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주 굵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이 플라스틱을 유리로 만들어보자 하는 게 글래스 코어 기판인 거죠. 결국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실리콘 둘 다 열에 취약하면서 이 휨 현상 나오기 때문에 이 유리로 대체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글래스 기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기 브로드컴에 공급하는 제품은 이 글래스 코어 기판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브로드컴 쪽에 복수 샘플 건네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개를 평가를 해보고 그 중에 한두 개 양산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로드컴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AI 반도체고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게 HBM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예요. 까무잡잡한 거.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밑에 흰 색깔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FCBGA라는 거죠. 삼성전기가 브로드컴한테 공급하는 기판은 요 놈이다. 이거는 기억을 해두고 가시면 추후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기가 이번에 승인이 통과가 되면서 이 유리기판 공급하기 시작을 하면 이 브로드컴 통해서 많은 빅테크들한테 유리기판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현재 어떤 시기든 이 저점들이 계속 지지를 받고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스권 하단 이 눌림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대응하시면서 삼성전기 끌고 가셔라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박스권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눌림목 박스권 하단에서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하고 흐름을 좀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얘네랑 같이 그대로 이 삼성전기 쭉 상승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때 가서 살펴봐야겠지만 1차 목표가 30만원대 잡아두고 미리 지금 좀 힘 못 받는다라고 해서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장 보면 피롭틱스라든지 캠트로닉스라든지 크게 상승이 나와줬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기도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 우리는 여러 시나리오를 쓰고 대응할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들 차익 매물 싹 나왔고 제가 월말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 개별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자, 시장 관심 받는 테마 쪽으로 자, 수급이 붙을 거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어때요?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전력기기, 뭐 조선, 원전, 뭐 방산 자 이렇게 섹터별로 순환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자,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 10월달 한 달 동안에만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 뭐 얘네들 영향이 있겠지만 자 개별 종목도 이렇게 상승 못 갑니다. 자 근데 자, 코스피 지수 좀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면 6월달이었죠. 이때 저점을 찍고 나서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승이 나와줬고 이후에 어때요? 횡보를 합니다. 이 6월 급등 이후에 주춤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자 11월달 이 구간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횡보하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짧게라도 횡보를 해야 자 연말 연초에 자 재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게 자 이 이벤트들 자, 기대를 하면서 자 코스피가 상승을 해줬던 겁니다. 근데 이 이벤트 끝났죠. 뭐 미중 정상회담, 뭐 히토르라든지 뭐 대두, 뭐 펜타닐 등 자 일부 합의하면서 자 1년 연장 끝났고 뭐 빅테크들 자 실적 발표 끝났고 FOMC 금리 인하 발표 끝났고 자 월가에서는 자 12월 자,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자 2회 연속 이미 금리 인하가 되면서 한 번쯤은 자 동결 날 수도 있겠구나 자, 생각 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쉬어가는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자, 코스닥 종목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코스피도 지금 상승 중이긴 하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지지부진하죠. 이 구간도 아직 못 넘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유리기판 쪽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로봇이라든지 뭐 월말에는 뭐 바이오 섹터 자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저도 좀 먹었어요. 그리고 뭐 얼마 못 먹었어요. 뭐 30%밖에 못 먹었어요. 뭐 20%밖에 못 먹었어요. 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상승장에서 자 수익 보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계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고점 구간이잖아요. 주식시장에 유명한 말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 고점 구간에서는 여러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운영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쉬어갈 수 있는 이 고점 구간에서 이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거고 수익은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익 보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운영적인 부분 나는 좀 어렵다 뭐 혹은 이런 운영적인 부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뭐 정보들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시황방에서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피드백 드리고 있고 제가 이 타이밍 잡아서 신호 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자 5초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 영상 하단에 첫 번째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성함 입력해 주시고 받으시는 연락처 기재 한번 해주시고 투자하고 계신 예수금 클릭 한번 해주시고 어떤 스타일로 투자하고 계신지 매매 스타일 한번 기재해 주시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 라고 하면 뭐 삼성전기면 삼성전기 뭐 몇 주에 얼마까지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확인 누르고 제출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 부분이 조금 번거롭고 난 어렵다 라고 하시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5545-0284 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통해서 이 입장방 링크 이렇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삼성전기만 보더라도 자 각각 매수 타점이 다를 거예요. 누구는 저점에 들고 있고 누구는 이제 막 들어갔고 자, 모든 사람들 상황에 맞게 똑같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자, 개별적인 대응법은 다 다른데 자, 이런 개별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추가적으로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타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이 수익이라는 글자 뒤에 자, 추가적으로 타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서 자, 이 MLCC 수요 늘어나고 있고 자, 4분기에도 자, 이 100% 가동률까지 예상을 하는 만큼 자, 앞으로 더 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판 쪽으로도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뭐 게다가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뭐 얘네들이랑 관계 그리고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자, 유리기판 얘기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자 앞으로 이제 흐름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삼성전기가 자 내년까지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르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자 우선 1차적으로 저는 30만원까지 보고 있고 이 3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간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어떤 게 올라갈지,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 셧다운이 끝났을 때 수급들 어디로 갈지,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되면 수급들이 기술주 쪽, 이쪽으로 올 텐데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주식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일 거고, 누구는 굉장히 아쉬울 거고, 누구는 후회를 할 겁니다. 그만큼 정보의 속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뭐 혼자서 운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리는 만큼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입장 신청해 주시면 옆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물리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정보들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스 한두 줄에 흔들리고 자료 확인 없이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물리는 실수,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돈이에요. 제가 이렇게 빠른 공시라든지 정보들, 디테일한 부분 매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타점, 이 타점적인 부분,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매도 타점, 이 부분까지 전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제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안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입장하셔서 우선 정보 먼저 한번 받아보세요. 사실상 제가 수익 난다, 도움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직접 들어와서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와서 이런 정보들 먼저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접 검증을 해보시고 신뢰 쌓고 수익까지 챙기는 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정보들 살펴보면 다 AI 얘기가 많죠. 이 전 세계 흐름 자체가 결국 AI입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시총 400조를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60만 원 넘어갔는데, 결국에 이 미국 정책이라든지 젠슨왕 그리고 샘 울트먼 협업 뉴스들, 이런 좋은 내용도 나와주면서 AI 투자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원전주 관심 받고 전력 기기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시까지 주목을 받고 자율주행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율주행이 로봇이죠. 엔비디아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한마디에 주가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이닉스 봐봐요. 60만 원 넘어가고. 그만큼 이 AI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젠슨왕 한마디에 세계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방한했었을 때 치킨집, 그 치킨집도 주문이 폭발하고 있대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돈을 벌려면 이 엔비디아, 젠슨왕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엔비디아랑 엮여있고 큰 수익 볼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젠슨왕이 돈을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젠슨왕이 돈을 푸는 방향이 곧 월가의 투자 방향입니다. 이걸 모르면 시장이 흔들릴 때 겁나서 팔게 되고 기관들만 돈을 벌게 됩니다. 지금 젠슨왕이 보고 있는 미래는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AI로 세상을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5개 산업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유심히 살펴보면 AI가 어떻게 세상을 먹어가는지 다 보입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 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뇌를 만드는 산업이죠. AI가 돌아가려면 공장 같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젠슨왕은 AI 팩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학습까지 됩니다. 현재 전 세계가 AI 공장을 짓느라 돈을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전부 엔비디아 칩으로 AI 센터를 세우고 있고, 폭스콘이랑은 이 AI 팩토리를 짓는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이 이제 HBM 수혜주가 부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 특히 전력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전기를 미친 듯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력망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젠슨왕 최근에 한 말은 전기를 먹는 괴물이다. 그러면서 원자력이 없으면 이 AI 산업 불가능하다 발언을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엔비디아 벤처 자금이 이 빌 게이츠가 만든 원자력 회사 테라파워, 그리고 MIT 출신이 만든 이 핵 융합 스타트업 CFS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AI 공장을 돌릴 전력의 심장을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이에요. 왜냐면 테라파워 비상장에다가 결국 SMR은 2030년쯤 돼야 상용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효율화 기업의 장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세 번째는 이 로보틱스 산업이에요. 젠슨왕이 말하는 물리적 AI인데요. AI가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단계.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가 될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공장 자동화 로봇, 이 OS 아이작을 개발을 했고, 폭스콘이랑 지멘스 같은 제조사들이 여기에 붙고 있습니다. 이건 AI가 공장과 물류를 직접 움직이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거죠. AI 로봇이 투입되면 생산 효율이 폭증하고 인건비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미 로봇이 노동시장의 재편 시작점이다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자, 젠슨왕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AI가 도로 위에 내려온다. 자,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AI가 세계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는 첫 번째 형태라는 거죠. 자,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GM, 폭스콘까지 전부 엔비디아의 이 드라이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엔진이 아니라 두뇌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는 거죠. 테슬라를 보더라도 자동차 기업들이 이 AI 기업으로 변신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자율주행 ETF라든지 뭐 차량용 반도체, 센서, 뭐 전장 플랫폼 기업을 단계적으로 모아가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디지털 트윈 산업이에요. 자, 젠슨왕이 이 연설에서 강조했던 옴니버스, 옴니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현실을 복제하는 가상 세계입니다. 자,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서 시간이랑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뭐 도시라든지 항만, 발전소까지 전부 복제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다섯 산업이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최소 5년짜리 구조적 흐름이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조정은 기회, 정책은 신호로 봐야 하는 겁니다.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산업 시뮬레이션, 뭐 소프트웨어, 이런 가업을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자, 아무리 주가가 좋아도 한 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종목이 순환하면서 움직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다섯 개 분야에서 현 시점으로 먼저 반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살펴보면 앞전에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이후에 눌렸죠. 8,000원 라인, 이 라인 저점 찍고 나서부터 큰 이탈 없이 박스권 만들면서 횡보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21선 밑라인에서 지금 매집이 거의 끝났습니다. 곧 이 21선 돌파하는 캔들 나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인데, 바닥 찍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이 시점이 1차 폭등 시작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매집이 끝나면 21선, 61선, 121선 수렴하면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여기서 정부 투자 확대라든지 뭐 신산업, AI 정책 발표 나오면서 돌파형 상승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부터 해서 제가 젠슨왕이 투자하는 이 이런 핵심 분야,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종목들, 이 히든주 묶음으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 개인 번호 010-5545-0284,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세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핵심 종목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금전 대가도 없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다만 문자를 보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큰 수익 꼭 챙겨가셔서 재밌는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